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로 공포에 떨 필요는 없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이슈가 정치화됐기 때문에 스스로 정확한 사태를 파악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환자 숫자까지 줄이면서 다운플레이하면서 부통령을 총책임자로 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이태리처럼 어느 날 갑자기 환자가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바이러스 확산이 만일이 아니냐, 언제냐는 시간 문제라는 경고입니다. 이미 미국에서 커뮤니티 스프레드라는 말이 들리는데 외국에도 안 갔고 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도 안 했는데 감염된 환자가 세크라멘토 인근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질병통제국은 이 환자의 테스트를 나흘이나 미뤘습니다. 환자가 치료받고 있는 병원 UC 데이비스의 일부 의료진도 병원으로부터 스스로 격리하라는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마스크와 장갑을 권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도쿄 올림픽 취소 얘기는 점점 크게 들립니다. 주식시장은 바이러스로 인해 나흘째 흔들리고 있고 전문가들은 일반인들에게 은퇴연금과 관련한 조언을 합니다. 토요일에 예비선거가 열리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비난하는 듯한 조작된 선거 광고가 시작돼 오바마 측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광고를 한 측의 반응이 과관입니다. 올해 선거에서 유권자의 약 10%는 이민원 시민권자로 어느 해보다 그 비율이 높습니다. 루이지아나주 주지사와 정치인들이 인종차별적인 텍스트를 한 판사에게 사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때로는 저희 방송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특히 그 대통령과 같은 정치인들은 말하기 힘들어도 그 진실을 말해야지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그 정치인들은 진실을 조금 그 축소하거나 과장하거나 이제 그 본인들이 그 정치적으로 좀 유리한 방향으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때는 이제 일반인들이 유권자들이 이런 문제를 잘 그 파악을 해야지 되죠. 지금 완전히는 아니지만 미국이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오늘의 미국에서 먼저 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어제 그 대통령의 기자회견 그리고 그 기자회견을 일반인들은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은가 하는 부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는 남극 빼고는 전체적으로 그 지구상에 퍼졌다고 보는 게 옳겠습니다. 브라질까지 왔다고 하잖아요. 일본은 오죽하면 굉장히 학생들이 몇 천만 명은 넘겠죠. 그런 그 초중 고등학교를 전부 3월 말까지 학교에 오지 말라고 한다고 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성지 순례 관광객을 안 받겠다고 하고 전체적으로 한 그 8만 2천 케이스 그 가운데서 2,80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미국은 60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감염자가 나왔는데 이 60번째가 문제인 거죠. 대체적으로는 한 14명 정도가 일본의 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그 크루즈 선을 탔었던 사람인데 이번에는 지금 UC 데이비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환자가 2월 19일에 데이비스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UC 데이비스 병원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정말로 500명 미만이에요. 그 한국이 3만 5천 명, 지금 더 늘어났겠죠? 그 정도 그 테스트를 하는 동안 460 몇 명이 테스트를 받았는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전부 질병통제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UC 데이비스가 직접 이 환자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인지를 그 진단을 할 수가 없었고 질병통제국에 의뢰를 했습니다. 빨리 검사를 해주세요. 그런데 19일이죠. 19일이면은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23일까지 19, 20, 21, 22 나흘을 연길해서 23일에야 검사를 했는데 이제 확진자로 나온 겁니다. 왜 검사를 이렇게 늦췄는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은 의료진들이 외국에 나가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중국에 가지 않았어도 그리고 이제 그 중국 사람이라든가 확진자와 접촉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검사를 해야 된다. 꼭 그런 조건이 갖춰진 사람만 검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질병통제국이 아마 그 같은 기준에 따라서 나흘이나 미뤄져서 그게 이제 합법이었던 겁니다. 질병통제국으로서는 검사를 한 겁니다. 솔라노 카운티에 사는 사람인데 병원은 이제 그 세크라멘토 카운티에서 치료받고 UC 데이비스에 입원을 해 있으니까 결국은 근원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 환자가 어떻게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그리고 지금 영국에서 이 문제는 더 먼저 취재를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이제 이 바이러스 자체가 실험실에서 나왔었다 하는 것도 영국의 가디언이 제가 생각하기에 미국 매체보다 더 먼저 보도를 해서 미국 매체가 이제 따라서 보도를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영국 매체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UC 데이비스의 의료진들도 스태프들도 집에 가라. 몇몇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열이 얼마나 나는지 잘 체크업을 하고 스스로 격리해라. 병원에 오지 말아라. 이런 통고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나흘 동안이나 또 잠복기가 늘어나고 했었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어제 이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한 30분 늦춰서 3시 30분경에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기자회견도 그 액면 그대로 보시면 안 되고 이번 기자회견은 잘 해석이 조금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굉장히 여전히 어제도 다운플레이를 했습니다. 어떻게 다운플레이를 했냐면 미국은 환자가 15명밖에 안 된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어제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UC 데이비스에 입원한 환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까지 59명이었습니다. 아침 오늘의 미국이 방송될 때와 똑같은 숫자였죠. 그런데 대통령은 계속 15명이라고 얘기를 했고 감기와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요. 이게 이제 러쉬 림보가 하는 얘기입니다. 라디오 호스트요. 감기와 같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미국에서 감기로 매년 2만 5천 명에서 6만 9천 명까지 숨진다는 얘기를 알고 나는 너무 깜짝 놀랐다. 샥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감기와 같은 것이고 지금 미국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될 그런 가능성은 아주 낮다. 확산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낮고 기자들이 이제 계속 나중에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확산이 아무리 크게 되더라도 우리는 완전히 막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컨트롤 잘한 것 같아요. 컨트롤 이미 하고 있고 앞으로도 완전히 컨트롤을 할 수도 있다 하면서 별일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새로 부통령을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총책임자로 했는가. 그리고 이것도 아주 묘해서요.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금까지 책임자였거든요.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그 장관이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면서 부통령을 자르로 임명한다 하는 것을 몰랐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자회견 다 끝날 때는 또 누구죠?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래도 총책임자는 나야, 나. 부통령이 이 보드에 같이 들어와서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는데 이 보건복지부 장관도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 할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옆에 이렇게 서 있는데 계속 옳소 하는 그런 몸집에 아주 자극적인 태도를 많이 보였고 이 사람이 보건과는 하나도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변호사로 일을 했었고 그리고 로비스트로 일을 했었고 제약회사의 CEO, 로비스트 등으로 일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나 의료 관계는 잘 모르는 것은 당연하고 그러나 꼭 무슨 그것을 자르 같은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그 의료 관계의 관계자로서 최고 정점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대통령이 이것을 계속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 이볼라 때에 자르를 임명을
임명을 했었을 때 오바마가 아니 뭐 의료에 통달한 사람도 아닌데 이거 지금 농담하냐 하더니 부통령을 임명을 하면서 부통령이 하는 역할은 모든 정보를 딱 그 부통령이 받아서 본인에게 보고를 할 것이다. 그 부통령이 그 같은 일을 하는데 굉장히 재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행정부 내부에서도 보건복지부 장관도 본인의 위에 자르가 새로 온다는 것을 몰랐고 그리고 그 발표를 대통령이 하고 난 뒤에 자르는 아니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가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로 지금 뭔가가 막 좀 단정해 보이질 않거든요. 일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대통령이 의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는 그 새로운 기금으로 25억 달러를 요청했더니 척 슈머 민주당 그 상원 그 원내대표가 25억 달러 너무 작다. 우리 85억 달러 정도는 돼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또 그 점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대통령이 뭐 준다면 받지 하면서 멕시코 벽 쌓는 데는 안 주더니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도 했고요. 그리고 또 기자가 한국과 이태리 등처럼 지금 갑자기 확 이 바이러스가 붐이 된 이런 국가의 사람들을 우리가 미국이 막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this is not a time 그처럼 막을 그런 타임은 아니지만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변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뭐 생각을 해야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국무부는 뭐 한국에 대한 여행을 다시 생각해라 하는 아주 또 다른 뭐 단계를 높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기자회견이 있기 전에 미국의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회에서 과연 지금 백신이 개발이 되면은 그 백신을 모든 사람에게 다 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끝내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방송한 것을 모니터를 해봤더니 제 스스로의 방송을 백신이 개발되려면 최소한 1년이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뒤에는 1년이라고 제대로 말했던데 앞에는 그 한 달이라고 빠르면 한 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닙니다. 빠르면 1년에서 1년 6개월, 그래서 12개월에서 18개월 안에 이 백신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어제 이제 관계자들도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4월 말부터 누구에게 몇십 명에게 실험을 하고 그럼 결과를 몇 개월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임상실험 백신이 맞는지 그런 대상을 몇백 명에서 몇천 명으로 늘리고 이렇게 해서 백신이 상용화되기까지는 빨라야 1년 아니면 1년 8개월 걸린다는 그런 건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여러 가지 대통령의 이 같은 기자회견이 있은 뒤에 이번에는 세계의 그 반응도 봐야지 됩니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의 어드바이저인 그 닥터 에제키엘 임마누엘 이 닥터가 얘기하기를 그 미국 대통령의 말이 너무나 무지하고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얘기했는데 너무 무지하다고 얘기한 건 대통령이 보통 사람들도 뭐 웬만큼 그 관련자들은 알고 있는데 감기로 1년에 미국에서 몇만 명이나 숨진다는 것을 지금 미국 대통령이 전혀 몰랐다는 것, 샥이라는 단어를 쓴 것 하면서 그것을 몰랐다는 것도 무지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게 뭐 퍼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형태로 얘기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또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대통령에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통령의 답변이 낸시 펠로시가 무능하다. 뭐 그 선거에서 졌었고 뭐 하원에서 의석을 빼앗겼었던 때를 얘기를 하죠. 코로나 바이러스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의 발언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선거에서 질 것이고 내가 지금 낸시 펠로시보다 뭐 지지율도 더 높고 나는 모든 것을 잘하고 있다. 총기 소지의 자유, 뭐 수정헌법 2조가 보장한 그런 것도 잘하고 있고 주식시장도 지금 얼마나 올라가고 있어?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또 다른 기자가 주식시장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 그리고 이 그 사람들의 걱정 같은 것 때문에 많이 내려가지 않았는가라고 얘기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토론회 때문에 이 그 주식시장이 내려갔다라고 상당 부분의 이유가 이 민주당이 그 전날 그 토론한 것을 보고 내려갔다. 뭐 자세하게 말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튼 민주당이 책임이라는 그런 얘기를 팍스뉴스와 비슷하게 하는 거죠. 그런 정도의 얘기를 했고
그러자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정말 해괴망측한 얘기다. 조 바이든 부통령이 어제 그 타운홀 미팅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면서 미국은 아무 일 없다면서 왜 새롭게 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자르를 임명을 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닥터 낸시 메솔니어라고 이 사람이 이제 호흡기 질환 전국 호흡기 질환 전염병 그 전국 어떤 그 조직의 디렉터로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 분야에서 상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어쨌든 건강한 사람에게는 괜찮다고 하지만 급하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또 러쉬 림보가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어떻게 하면은 주식시장 내려가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까만 연구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이 닥터 낸시 그 머솔니어가 전에 그 법무부의 부장관이요. 로젠스타인의 시스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로젠스타인이 이제 그 러시아 스캔들을 쭉 총괄했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지금 대통령이나 팍스 뉴스나 아니면 러쉬 림보나 무조건 아무 일도 없다라고 지금 확진자 숫자까지 뭐 몇 분의 1로 줄여서 말하고 하는 것을 믿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물론 그 패닉이 되면은 안 되죠. 이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외국에도 안 갔고 중국에도 안 갔고 뭐 감염자를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도 이제 그 지금 병원에 누워 있다는 그런 발표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발표가 대통령 기자회견 전에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주식시장 더 내려갈 뻔했습니다. 오늘도 지금 상당히 많이 내려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잠시 뒤에 말씀드리죠. 패닉 상태로 가면은 안 되지만 이미 이 이슈가 선거철이기 때문에 정치화 됐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또 민주당 후보들은 민주당 후보대로 대통령이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진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건강한 사람에게는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요. 오늘 뭐 여러 매체에서 잘 전하고 있는데 워싱턴 포스트가 일반인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전했습니다. 사실은 알고 계시는 내용에 반복되는 그런 그 부분도 계실 테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럼 일반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그 대통령이 그 의회에 긴급 기금을 요청해 놓고 하는 그 많은 것 가운데 하나가 질병통제국 예산도 100만, 1000만, 700밀리언. 7억 달러 맞죠? 7억 달러 줄였거든요. 질병통제국의 예산뿐만이 아니라 전국 그 보건국의 예산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줄였고 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제 이렇게 예산을 배당받고 뭔가를 일을 해야 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항상 이제 그 부자 나라의 아주 그 장점인데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일단 그 백신이 나와도 제대로 잘 들을지 듣지 않을지도 또 뭐 확인하는 그런 기간도 필요하고 면역이 없잖아요. 그 기본적으로 감기와 같은데 왜 그래? 감기와 같아. 아무리 강조를 하더라도 감기는 우리가 수없이 겪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면역도 있고 독감의 경우에는 또 그 독감 그 예방 접종도 받고 하는데 지금은 아직 그 백신이 없기 때문에 처음 있는 일에 대한 그 두려워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지만 뭐 준비는 해야죠. 그런 일이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뭐 손 씻는 거 다 아실 테고요. 아프면 집에 계시는 게 좋고 다른 분들도 생각하고 해서 마스크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의 질병통제국은 마스크를 권하지 않고 있거든요. 마스크 또 비싸잖아요. 종류에 따라서 일반 마스크의 경우에는 뭐 별로 도움도 되지 않고 마스크를 쓴다는 것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어떠한 그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바이러스를 남에게 옮기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막기 위해서 쓰는 것이지 바이러스가 이미 그 공기에 나갔으면 이 환자로부터 공기에 나갔으면
그 일반 보통 마스크로는 그 바이러스를 막기에 너무 얇답니다. 너무 thin하다고 표현을 하더군요. 그래서 소용이 없고, 그리고 일반 지금 굉장히 비싸다면서요. 뭐 이 N95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95%를 걸러낸다 해서 이름이 이렇게 붙였는데, 너무 물론 코스코 같은 데도 지금 당연히 동이 났고요. 너무 비싸고, 설령 CVS에서 여러분들께서 뭐 이 95라는 그 번호가 붙은 마스크를 비싸게 주고 아마존에서도 뭐 구하실 수 있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는 뭐 6월 달까지 기다리고 그래야 된다면서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쓰기가 힘들답니다. 훈련을 받지 않으면 일반인들은 또 본인에게 꼭 맞아야지 되고요. 핏해야지 된다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리고 훈련을 받지 않으면 마스크를 바이러스로부터 막기 위해서 제대로 착용하기가 쉽지 않대요. 보통 그게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돈 낭비다. 그 바이러스를 막기 힘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장갑 끼는 것 있죠? 장갑도 손이랑 똑같이 그 장갑에 바이러스가 묻는다, 감염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깨끗이 씻으면 뭐 장갑 끼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화장실 가기 전에 또 갔다 와서도 20초 정도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어디가 가려우면은 손으로 긁거나 이러지 말고 약 바르는 것 있잖아요. 이런 때 평소에 약 안 바르시던 분들도 약 좀 바르시고요. 뭐 여러 가지 염증제라든가. 그리고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제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캘리포니아주에 산다던가, 또 허리케인 같은 뭐 플로리다, 또 뭐 루이지아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늘 준비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응급약 같은 것도 준비를 하고, 그냥 일반 비상사태다라는 똑같은 마음가짐. 왜냐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서두르고 뭔가가 불편하고 할 때 여러 그 긴장도 있고, 일상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잠 못 자고 또 면역력 떨어지고 악순환이 돼서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할 확률도 있기 때문에 우선 할 수 있는 일은 전부 해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때 루머가 많이 돌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누가 확진자가 로스앤젤레스를 다녀갔다 하면 어느 식당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식당은 그날 수리를 하기 위해서 문을 닫았더라. 이거 루머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루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엊그제 그 에이미 클로바시라는 민주당의 그 예비선거 후보가 얘기를 한 것처럼 질병통제국의 웹사이트도 들어가고, 보건국이라든가 로컬 보건국의 웹사이트 같은 곳은 정말 그 제대로 된 그 사실을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고 루머 같은 것을 믿지 말아라. 그리고 이런데 여러분들께서 일일이 다 어떻게 들어가시겠어요? 바쁘신데. 그럴 때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아침 뉴스부터 저녁 끝까지 새벽에도 뭐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면 진행자들도 여러분들께 올바른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절대로 가짜 뉴스에 부화내동하지 말자, 이런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직장을 가지 못하면, 우리 아이가 학교가 뭐 갑자기 문을 닫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데이케어 센터는 어떻게 해야지 되지? 이런 형태로 준비를 하실 수 있는 것은 해라 하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그 코리안 아메리칸이나 또 뭐 중국계나 다른 분들에게 해당되는 건데, 친절하자. 워싱턴 포스트의 얘기예요. 캠퍼스 같은 데서도 에이시안 아메리칸이라고 뭐 설명 안 해도 다 아시죠? 어떤 분이 그러시던데요. 얼마 전에 홈디포에 갔는데, 홈디포 가서 물건 사고 돈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그 돈을 받는 사람이 본인이 이제 에이시안이니까는요, 돈을 주는데 왠지 손을 만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느끼셨다는 겁니다. 아무튼, 친절, 이런 때 인종차별주의가 나오니까 그런 말씀 하시고요. 어떤 분이 얘기를 해주시네요. N95는, 그 사이에 지나가서 제가 외운 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N95 이 마스크는 사용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굉장히 불편해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은 떼내도 아프다 뭐 이런 좀. 그러니까 그게 아마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는 꽉 착용을 제대로 하신 거죠. 그분은 제대로 하셨는데 그렇게 지속적으로 뭐 24시간 하기가 힘들지 않겠어요. 뭐 그런 모든 것까지 포함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제 어떤 분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 대선까지도 다 그 묻힐지도 모르겠어요. 두 번째 뉴스가 당연하죠. 대선을 우리가 왜 합니까? 선거를, 크고 작은 선거를 다 잘 살자 하는 뜻에서 하는 건데, 이게 건강이니까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여기까지만 간단히 전해드릴까요? 미국의 그 유권자들이 전체적인 인구가 한 2억 아니죠. 3억 2천만 명에서 3억 4천만 명인데 그 가운데서 유권자가 한 뭐 2억 3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 가운데서 또 이민자였다 시민권을 받고 미국에 그 투표할 자격이 있는 유권자가 된 사람이 2,300만 명, 그러니까 10% 정도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이민자도 늘어났고 뭐 아무튼 또 이민자들이 자녀도 낳고 18살 이상 그 시민권자면은 미국에서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히스패닉과 아시아계 이민자가 특히 많고요. 투표율이 높고 제일 많은 그 이민자 출신의 유권자는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이라서 전체 그 이민자 출신의 유권자 가운데서 16%가 멕시코에서 이민 온 사람이랍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어제 그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이번 주 토요일에 예비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들 그 선거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토론 끝나고 나서 모든 후보들이 그 선거 유세를 하고 있는데 사우스캐롤라이나 텔레비전에서 이런 그 캠페인 그 광고를 내보냈는데 그 캠페인 광고가 오바마 대통령이 뭐라고 쭉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Dreams from my father. 이게 첫 번째 책이든가요? 두 번째 아닌가요? 첫 번째 책은 뭐 오디시리 뭐 이런 제목 들어간 것 같은데요, 단어. 아무튼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그 책에서 그 아버지에 관한, 아버지가 뭐 잘 보지도 못했던 사람이지만 그런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시카고에서 한 이발사와 얘기하는 그 대화 이런 것, 이게 오디오북이 나왔기 때문에 그 오디오를 발췌를 한 것이 쫙 그 캠페인에 나오는 겁니다. 뭐 어떤 얘기냐면 미국의 농장 정책이라는 것이 흑인들에게는 최악의 정책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흑인들은 최악의 집에서 인간답지 않은 그렇게 살았고, 경찰들의 그 잔혹함이 만연하고 뭐 이런 것들을 그 얘기를 하는 것을 오디오북이니까 본인이 읽었겠죠? 본인이 읽었는데 이것을 그대로 오바마 대통령 음성을 내보내면서 마치 이렇게 흑인들에게 나쁜 그 정책이나 나쁜 일을 한 사람이 조 바이든 오바마 아래서 부통령을 했었던 지금 민주당의 예비선거 후보인 것처럼,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투표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뭐 선거와 관련해서 뭐 그 밖에도 대통령직을 떠난 뒤에 뭐 그다지 그 자주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방송사에 전화를 걸어서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아니라 광고 내려달라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광고를 한 측이 누구냐면 민주당 후보들이 아니에요. 민주당 후보들은 지금 어떻게 하면 오바마 대통령과 좀 가까운 것처럼 하나, 뭐 마이클 블룸버그도 그렇고 버니 샌더스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트럼프 슈퍼팩 큰 그 단체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답변을 하기를 오바마의 말을 그렇게 해서 그렇게 그 트위스트를 해서 쓸 수가 있는가 했더니, 우리는 뭐든지 다 누구의 말이든지 다 선거에 쓸 권리가 있지. 이게 바로 그 슈퍼팩 광고를 한 곳의 답이라고 하고요. 이 방송사 측에서 내렸는지 내리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그 401k나 주식시장이 너무 많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제가 저쪽에 화면이 안 보이는데 이쪽에서 보면 되죠. 다우지수가 지금 현재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도 뭐 500포인트 이 정도로 떨어졌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우지수 지금은 좀 많이 그래도 회복됐네요. 어제도 마이너스, 그제도 마이너스, 그제도 마이너스. 지금 현재도 275포인트 마이너스거든요. 이런 때 나의 달걀을 담아놓은 바구니는 안전한가? 어떻게 해야지 되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런 내용은 USA Today가 아주 잘 보도하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반응을 제가 못 봤는데, 뭐 이런 광고를, 저는 광고 보면서 약간 웃었는데요. 블룸버그 시장은 절대 이민자 친화 시장이 아니었는데, 글쎄요, 그분의 그 말씀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신 분도 계실 테고 아닌 분도 계실 텐데, 네, 마이클 블룸버그가 저희 라디오 서울의 광고를 하는군요. 광고 내용 저도 처음 들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일자리를 많이 만들 겁니다. 그리고 주택 그 정책도 잘할 것이고 시민권자가 되는데 요즘 그 비용이 너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비용을 줄여서 시민권자가 더 쉽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가 대통령이 되면은 미국의 그 다양한 모습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마이클 블룸버그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광고 문안이었고요. 좀 전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이제 그 한인 그 사회까지 마이클 블룸버그가 진짜 광고 많이 합니다. 401k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401k를 포함해서 뭐 여러분들께서 전부 그 참고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주식시장이 이렇게 많이 내려가고 있으니까요. 뭐 나스닥도 뭐 내려가고 S&P 500도 내려가고 지금 뭐 모든 지수가 전부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뭐 닷새 동안에 이렇게 많이 내려갔어요. 8.49% 다우지수가. 그러면 다른 지수 한번 볼까요? 네, 또 이런 건 월스트리트저널이 아주 금방금방 분석을 아주 잘 해놓죠. 그런데 일단 자 보시죠. 네, S&P 5는 어느 정도나 내려갔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왜 저의 터치를 말을 안 듣나요? 왜 제 얘기를 안 듣나요? 네. 자, 이 정도 하면은 지금 다우지수 그렇게 내려갔죠. S&P 500도 지금 상당히 내려가고 있고 하니까 다시 다우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런 때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은퇴연금이 한 1조 7천억 달러? 그 정도 규모가 되는 굉장히 큰 그런 바구니입니다. 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USA Today가 전문가들 말 쭉 쓰면서 이 지금 여러분들께서 하고 계시던 그 코스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좀 침착하세요. 늘 이런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는 그런 얘기고요. 이게 이제 지난 2주일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를 다 바꿔야지 되는가? 이렇게 바꾸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최악의 선택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해요. 가능한 게 아니라 권장할 만하다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조금 장기적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의 이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 정도는 필요하지만 이렇게 주식시장이 왔다 갔다가도 아니죠. 지금 계속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 이런 위험한 시기에 뭔가를 바꾸는 것은 좀 바보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는 있는데 아시아에 투자한 그 같은 주식은 좀 줄이는 게 좋겠다. 특히 아시아 가운데서도 여행업계 같은 경우요. 여행업계의 경우 줄이는 게 좋겠다. 중국도
중국 경제의 반이, 미국은 경제의 70%가 그 일반인들의 소비로 돌아가잖아요. 중국 경제는 반 정도가 소비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중국이 지금 공장도 스탑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쪽의 그 투자는 조금 줄이고요. 다국적인 회사도 마찬가지. 미국에 본사가 있다 하더라도 중국 경제에 영향을 받는 그런 다국적 회사는 뭐 생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지금 연기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 당장 무슨 뭐 애플이라든가 뭐 이런 그 회사들이 뭐 나이키라든가 중국에 뭔가를 판다던가 함께 투자를 했다던가 하는 회사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조금 피해야지 되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같은 경우 항공사들 뭐 중국이라든가 아시아 쪽에 그 취향 안 하고 하는 그런 문제. 그런데 또 하나 정말로 전문가라면 이게 그 주식을 살 수 있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다만 전문가라면 장기적으로 볼 때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은 주식값이 내려갔지만 조금 있으면 이게 올라갈 수도 있네. 이 뭐 예를 들어 1, 2년 잡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회복되지 않겠어?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살 수 있는 기회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포커스를 둬야지 된다. 유틸리티 회사 같은 곳은 안전하잖아요. 아니면 부동산 그리고 이제 그 소비자의 필수품 같은 경우 뭐 할 수 없죠. 아무리 그 쇼핑을 안 한다 하더라도 필수품을 안 살 수는 없으니까 가정에서 쓰는 필수품 같은데 미국에서 만드는 그런 것들이요. 바이러스와 상관없으니까 국제시장의 출렁거림에 대해서 조금 안전하다 볼 수 있고 그러면 미국 회사, 유틸리티 회사 어떻게 되나요? 뭐 텔레콤 회사, AT&T 같은 회사 되겠네요. 뭐 이런 회사들 좀 보면서 한번 이런 경우에 뭐 밖에도 좀 덜 나가고 시간도 조금 있을 수가 있으니까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조금 점검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어제 그 미르와키에서 대량 살상이 있었던 것은 아직까지 특별한 뉴스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6명이 사망했는데 쿠얼스 그 빌딩이 한 20개 정도 있는 곳이고 건맨 자살했고 6명 숨졌는데 전부 이 회사의 직원이라고 하잖아요. 쿠얼스 회사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 다른 뉴스로 갔다가도 결국은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게 되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해외에 방문하지 말아라 하고 권고를 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을 안 받는 경우는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 그런데 그 국민들에게 특별하게 가야지 되는 것 아니면 해외에 가지 말아라. 이스라엘은 사실은 뭐 확진자도 그렇게 많이 발견이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렇고 도쿄올림픽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도쿄올림픽 이 얘기는 잠시 뒤에 전해드릴까요?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긴급한 하나로 눈이 쫙 모이는 그런 뉴스도 있지만 미국에서 여러 가지 그 일상도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루이지아나의 주지사가 민주당입니다. 존 벨 에드워즈 주지사 그리고 루이지아나주의 흑인 정치인들이 인종차별적인 말을 한 판사가 즉각 사임해야지 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이 지방 판사인데요. 제시 르블랑, 화이트. 이름에도 화이트이 있네요. 백인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그런 말 하지 않았다 했는데 이 사람이 경찰국장에게 보낸 그 텍스트에 부국장, 쉐리프 부국장이 블랙 피플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 인종차별적인 그런 그 단어를 그리고 이제 그런 텍스트를 보냈다는 경찰국장과 이 판사가 전에 그 어페어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요일까지만 하더라도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하다가 나중에 그 텍스트가 나오는데 어떻게 끝까지 부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했고 내가 하지 말았어야지 될 것을 했고 다시는 안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도 그런 것으로 그 정도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많은 그 지역의 검사들과 관선 변호사들이 이 판사를 지역의 인종에 관련된 범죄에서는 빠지도록
하는 것을 법원에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판사가 그 판결을 했었던 다 뭐 소수인종 뭐에 관한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런 것은 전부 다 검토해야지 된다. 수십 년 하던 것을 다 검토해야지 되겠어요.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판사의 변호사는 미국은 항상 어떠한 일이 있어도 guilty 전에는 not guilty잖아요. 이 판사의 변호사가 주지사는 빠져라.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 얘기인데 뭐 어쩌다는 개인적으로 한 얘기도 그냥 보통 사람 개인과 이런 그 판사 개인은 좀 다르죠. 공직자와는 다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은 지금 미국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일본의 도쿄올림픽은 제일 처음에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시작되면서 조금 그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이거 정말로 도쿄올림픽 가능한 거야? 하다가 중간에 가능하지. 당연히 취소라는 건 없어 하는데 지금 이게 다시 또 그 취소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학교가 한 3만 5천 군데 되는 학교를 3월 말까지 문 닫는다고 하고 원래 이제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5월 달까지 여러 가지 확정적인 스케줄을 발표하지 않으면 그것은 취소라고 봐야지 된답니다. 연기라는 게 없는 거죠. 뭐 그 많은 국가들이 그 많은 선수들이 정말 굉장히 그 대단하게 참여를 하기 때문에 한 200국가 정도 되잖아요. 티켓만 하더라도 750만 장 정도는 된다고 하는데 그걸 다시 우리 여름 아니고 10월로 옮겨하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연기가 아니라 취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그 많다. 지금까지 취소됐던 적이 있기는 있죠. 그런데 이제 전부 전쟁과 관련돼서죠. 뭐 1차 대전 때, 그리고 2차 대전 때, 뭐 16년, 또 뭐 40년, 그리고 마지막이 44년 그랬죠. 네,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뉴스를 하러 들어오면서 굉장히 이제 뉴스를 많이 준비해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저의 경우에 거의 그 뉴스가 여러분과 함께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갈 때쯤 되면 이것도 이렇게 했어야지 되는데 내가 중간에 이 내용을 다 전하려고 빨리 읽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빠뜨렸네 해서 제가 어제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던 날이거든요. 해서 방송을 오랜만에 모니터를 했더니 버니 샌더스 후보라고 말을 했어야지 되는 부분에 조 바이든이라고 많이 말을 했고 여러 번이었어요. 한 번도 아니고. 그런데 저는 그러면서도 정말 여러분들께 죄송하고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께서 다 알아들어 주셨으리라. 뭐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염화 시중의 미소 이런 것처럼 오래같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어제 그랬기 때문에 컴팩해서 해야지 했더니 아니 왜 이게 또 제가 이렇게 시간 계산을 잘못하나요? 강혜신이었습니다.